지금부터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이성주 교장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설초교장 이성주입니다.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가을의 낙엽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절에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 교육가족 여러분,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가족들이 함께 워크숍을 준비하여 마침내 오늘 라이브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력과 공감력을 더 높이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의 방향이나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이에 맞추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쌍방향 화상협의회를 통해 교과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발전적인 교육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워크숍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님, 그리고 전문가로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과 대학교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신 선도교사, 실천교사, 공개수업하신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부산교육가족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박수자입니다. 2021년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워크숍은 올해 말 완료되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을 앞두고 있어서 시의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산 시내 모든 블렌디드 러닝 교실에서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첨단 디지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는 물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공유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면서 많은 배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시게 될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1 브랜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에 참가하신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교대 교수님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교과 컨퍼런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교대 부설초 선생님들의 학생 주도형 블렌디드 러닝 수업 공개 및 토크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실천은 부산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워크숍이 여러분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역량 강화와 미래형 수업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1학년도 국어과 교과 교육과정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쌍방의 워크숍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어과에서는 대학 연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과 수업 컨퍼런스 일환으로 매월 교수님 및 내비게이터 선생님들이 국어과 블렌디드 수업 운영 방안, 문학 영역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연수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교대 부설초와 협력하여 국어과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사례 나눔으로 수업 공개 및 토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교육과정 속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전략을 위한 수업 영상 공개,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교과 주제 발표, 그리고 수업 토크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시거나 설명을 들으시는 도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수업 토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아직 수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 바로 열고 소속 학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공개 영상을 보시고 수업자의 수업 소개 및 전략 안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내보세요. 자, 우리 집중 게임 손 수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2개부터 할게요. 2개 줬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두드리기 문지르기입니다. 한 손 문지르기, 뱀입니다. 한 손 두드리기. 자, 턴하면 바뀝니다. 턴. 너무 세게 치면 배 아픕니다. 살살. 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일어서 교육연구활동 중에서 거울놀이 해보겠습니다. 거울놀이. 쌤 따라하세요. 주제는 사랑. 사랑 쌤 마음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합시다.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그림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무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누가 얘기해 봅시다. 문감 얘기해 볼까요? 도끼를 잃어버려서 아까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심청이는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재준님 얘기해 볼까요? 그 느낌에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충해 볼까요? 심청의 목소리. 여인이 얘기해 봅시다. 약간 떨고 있는 목소리로. 잘했습니다.
심정의 목소리를 정확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흥부는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했을까요? 자, 정인이 얘기해 볼까요? 슬픈 표정과 서로를 다독이는 몸짓을 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같은 대사를 2번 들려줄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이 도끼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산단 말인가? 하하하.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이 도끼가 없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산단 말인가? 재밌었습니까? 네. 자, 방금 쌤이 같은 대사를 2번 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릴레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리 뷰즈 한번 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인물의 특징을 살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인물의 특징을 살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대사는 인물의 감정과 그 몸짓을 살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무엇에 대해 공부할 것 같은 쌤이 쓰러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무엇에 대해 공부할 것 같습니까? 김태민 얘기해 볼까요?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한 명만 딱 더 해볼까요? 한 명만 딱 더. 서은이 얘기해 볼까요? 대사를 알 때 그 인물의 감정과 몸짓을 살려서 얘기해 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3명 덕분에 쌤이 공부할 문제를 잘 안내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위두랑과 페들렛의 과제를 안내했습니다. 어떤 과제였나요? 누가 얘기해 볼까요? 소민이 얘기해 봅시다. 여러 단번에 있는 대사 중 한 대사를 골라서 직접 표현해 보는 과제였습니다. 예, 또 위두랑이는 어떤 과제를 올렸나요? 쌤이. 자, 성욱이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다는 과제를 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나? 이 중에서 선생님이 여기 소민이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 씨를 좋은 장소에 심으셔서 잘 가꾸신다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갈게요. 안녕. 팔수 고마워요. 아이고 허리야, 나도 이제 늙었나? 이 집도 못 먹겠네. 뭘 그리 쳐다봐? 내가 불쌍해 보여? 너희들은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너희들도 다 나처럼 될 거라고. 오늘은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오, 성욱이는 일어나서 연기까지 했네요. 자, 둘 다 첫 번째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을 해보니까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이번에는 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쌤 설명 듣고 해볼게요. 개인 크롬북으로 패들렛에 접속합니다. 친구들의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평가하고 댓글 활동을 합니다. 대신 댓글은 선풀만 답니다. 악플 달면 안 됩니다. 자, 모두 친구들이 올린 영상 잘 봤습니까? 네. 댓글도 다 달았죠? 네. 그러면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이번에는 두더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친구들이 올린 첫 번째 영상보다 친구들이 올린 두 번째 영상을 좀 더 퀄리티가 낮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한 사람 앉으세요. 두 번째 영상이 더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다음 가은이 얘기해 볼까요? 같은 대사인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두 명 비슷하게 있네요 또. 그러면은 이제는 상황을 이렇게 알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뭇이 처한 뭐뭇을 알아보자. 힌트가 위에 있네요. 쉽죠? 배민규 뭐가 들어갈까요? 인물이 처한 제가 얘기하지 말고 하나씩만. 예, 좋습니다. 인물 맞네요. 다음 두 번째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채연 얘기해 볼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황 맞네요. 우리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초에 상황을 세 가지 정리했죠. 제일 처음 어떤 상황입니까?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도끼 빠뜨린 상황이에요.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홍부 가족이 슬퍼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수업 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황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듈을 만들어서 빠르게 선택한 다음에 빨리 선택한 모둠은 대본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모둠을 자, 집. 오. 금방 정해주 한번 보겠습니다. 1모둠 1번, 2번, 3번입니다. 1모둠 몇 번이에요? 3번. 7모둠? 2번. 자, 골고루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대본을 덮고 화면을 봅시다. TV를 봅시다. 그러면 상황을 선택했으면 이제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나무꾼과 사실령이 있죠. 두 번째 장면은 흥부와 흥부 아내.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2명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심청이와 관리인도 1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두 번째 상황은 4명인데 1번, 3번 상황은 2명이 있죠. 그래서 2명이 2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나눠봤는데 역할 나누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까? 혹시 누가 얘기해볼까요? 역할 나눌 때 어려웠던 점 누가 얘기해볼까요? 수민이 얘기해봅시다. 그 역할을 내 사람에서 분담하는 게 어렵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충해볼까요? 정원이 얘기해볼까요? 내 역할을 같은 걸로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역할 나눴는데 다음으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앞에 나와서 표현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힌트는 연극할 때 주의점이죠. 똑같은 겁니다. 민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대가 우왕좌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진혁이 얘기해 볼까요? 총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짧은 연극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짧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상황 표현이 연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나무꾼과 사실령을 2명씩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다음에 이제 3, 6, 7모둠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 무대 위에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안 가리고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똑같이 2명이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연습을 할 때 앉아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잘 읽은 모둠은 서서도 여기 어디든 괜찮습니다. 가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모두 연습 열심히 했습니까? 네. 그 연습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궁금한 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성훈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지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연극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줄줄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느 줄이 제일 손을 많이 들었나? 시원이 줄 얘기해 봅시다. 일어섰. 먼저 잘 보여하는 수다를
수다를 떨지 않고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자리에서 떠들지 않고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오늘 인물이 처한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 나오세요. 자, 시작. 아이고 내 토끼 하나밖에 없는데 토끼 이 토끼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산단 말인가. 아이고, 머리야, 어떤 놈이야. 잘 자고 있었는데 머리 도끼를 다쳐 다 죽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지. 하마터면 산시에 치면 다 죽일 뻔했고. 어허, 젊은 친구가 왜 이곳을 꾸며오고 있는 거? 자네는 왜 이곳을 꾸며오고 있는 겐가? 네, 제가 나무나다를 강한 실수로 도끼를 이어놓고 빠뜨렸지 뭡니까? 도끼가 없어서 나무를 못하게 되는 제 어머니와 저는 살 길이 많았습니다. 예, 오세요. 자, 인사합시다. 줄 서서 바로. 오,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3호점 나오세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이고 여보 이제 어쩌면 좋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인사 안 했습니다. 애들 성장인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예민해졌어요 애들이. 여보, 오빠가 내가 굉장히 무슨들이 물건 벗었니? 박질이 들더라고. 그래서요? 이 박질을 알아는 곳에 쓰면 좋은 일이 생긴대. 정말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이거 어떻게 기르는 것이 좋을까? 씨앗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요. 또 적당한 온도와 바람의 구력까지 된다면 더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물도 줘야겠죠. 햇빛과 물, 온도가 중요하고 거름과 균열을 적당히 조절하면 잘 자란단 말이지. 좋아, 우리 한번 이 씨앗을 열심히 갖고 보자꾸나. 야, 너무 잘했습니다.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산모듬에 우리 표현해서 잘 되는 거 아쉬운 점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민기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슬퍼하는 표현을 잘할 것 같습니다. 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원해 얘기해 볼까요? 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분석하기에 몸짓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 쌤은 특히 여기 애가 진짜 애 같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대사는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갑자기. 인사합시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모듬 나오세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가씨, 여기서 뭐합니까? 저는 이름이 신천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신황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이 특이하기에 굉장히 성격성이 파려와 부잣집에 몸을 바꾸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타이탄 아닙니까? 아가씨, 신청인지 신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예요, 사간. 예? 저기 표지판 안 보입니까? 여기 사예라고요. 연분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고요. 드라마 촬영하려면 딴 데 가서 하든지. 에이, 짜증나. 여기 누워서 퇴근한 사람 안 보여요? 예, 보이네요. 어쩐지 누가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더라. 난 물고기인 줄 알았네. 자, 인물 바뀌었습니다. 너도 밑에 리포트하고 출근해야 돼. 예, 죄송합니다. 도대체 임장수가 어디 있는 거야? 빽떡이네한테 물어봐야겠네. 빽떡 어머니예요? 예방 접종 했어요? 나는 벌써 2차까지 다 맞았지. 그래, 나중에 봐요. 예, 잘했습니다. 서세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박수. 연극 잘 봤나요? 네. 자, 도중에 잘 되는가 아쉬운 점도 이야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발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한 사람을 한번 마음속에 골라보고 까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칭찬 릴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가 한번 칭찬해 볼까요, 친구를? 정시원. 예. 네, 제가 제일 잘했다고 한 것은 도끼 상황에 나온 소민이가 도끼를 빠뜨려 슬퍼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다음 소민이. 잘못했으니까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맞게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쌤은 전부 다 칭찬합니다. 모두 다 잘했어요.
5번. 대본은 넣으세요 이제.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교육 연극 활동으로 또 우리가 인물의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모둠장에 나와서 아까부터 저 떨어진 종이 있죠. 저걸 뽑을 겁니다. 다음 안에 보면 연극 활동이랑 제시어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거울놀이는 이렇게 우주인이 제시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애기입니다. 애기. 그 다음에 즉흥극 놀이터 금방 했었죠. 이렇게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친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한 명은 앉아 있었고 한 명이 가서 설득해서 일어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면은 손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물의 상황에 알맞게 역할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둠 만들고 모둠장 나오세요. 모둠을 자, 그만. 오모둠은 즉흥극 놀이터입니다. 야, 너네는 우리 거니까 묵혀. 저희가 먼저 그늘 타고 있었잖아요. 이구야 그늘이 다 우리 거야. 너희들 있어? 없어. 없으면 그늘은 우리 거야. 예, 나오세요. 자, 우리 서세요. 우리 아주 불량 학생이 등장했는데요. 이 모둠에 잘된 점 아쉬운 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저기 소민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물의 목소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박수. 3모둠은 활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라. 제시어는 버스입니다. 오. 이번 탈락. 자, 몸을 건드면 안 됩니다. 영현이 보세요, 영현이. 몸을 건드면 안 돼요. 김민혜 탈락. 유정원. 뭔가 열나는 거 같고 목이 따가워 콧물 나고 근데 저기가 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그래서 자 인사합시다. 서울이가 너무 잘해줬네요. 인사하세요. 박수. 이모델입니다. 마지막 활동은 거울놀이고 바로 서세요. 바로. 자 주제는 제시어는 쇼미더머니입니다. 4명이 하는 거를 여러분 다 따라하면 되겠어요. 일어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 따라하세요. 앞에 보고 준비. 자 시작. 원주다. 두더지 잡기 딱 좋은 날씨. 두더지 잡기 딱 좋은 날씨. 그만 앉으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인사해야지. 자 우리 영현이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관객이네요. 관객 그죠? 정현이 미안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박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연구 활동했습니다. 방금 교육연구 활동하면서 가장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던 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역시 이번에도 줄줄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느 줄이 제일 많이 손들었나요? 이 줄이네요. 자 일어서. 예. 어머님요? 교육연구 활동할 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에 대해 공부했습니까? 누가 얘기해 봅시다.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해줬는데 봄이 얘기해 볼까요? 네,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적혀 있네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보충해 봅시다.
가은이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연극하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다음에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자, 서은이 얘기해 봅시다. 연극을 할 때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예, 좋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영이 얘기해 볼까요? 네,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주 알맞게 사람들이 보기 재밌게 흉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표현을 잘해줬어요. 다음 시간에는 사진 하나 볼까요?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연극하는 사진 같죠? 선생님이 실제로 밖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이 연극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연극하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김민수입니다. 국어 수업 및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11월 12일 동교육강 2반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어는 함께 연극을 즐겨요. 주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입니다. 수업 모형과 투입 전략, 교수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모형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하겠습니다. 역할 수행 학습 모형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사실은 공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알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신에 문제 해결하기 단계에서 역할 수행 학습 모형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투입 전략은 블렌디드 러닝 모델 중 거꾸로 교실을 투입하였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블린 러닝, 역진행 수업이라고도 불리는 학습 방법으로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미리 학습한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교사가 위드랑에 올린 영상을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촬영하여 패들렛에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린 영상은 수업 전, 중, 후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위드랑에는 언급, 얼굴, 근육 풀기 등 준비 영상, 호흡, 발성, 발음 연습, 감정 연습, 상황 표현 연습 순으로 영상을 탑재하였습니다. 호흡, 발성, 발음 연습과 감정 표현 연습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은 감정 연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무감정, 아무 감정이 없는 거.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슬픔.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짜증. 이 감정을 안녕하세요란 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2번 영상으로 충분히 몸도 풀었고 발음 연습했죠. 그러면 이 연습한 발음으로, 연습한 호흡으로 안녕하세요란 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로봇 같죠? 두 번째, 기쁨입니다. 얼굴이 일단 웃어야 돼요. 최대한 웃으면 밝은 기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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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당연히 얼굴이 울어야겠죠. 울고 말하면은 슬픔의 감정이 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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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네 번째, 분노입니다. 동생이 내 일기장을 몰래 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문을 열었는데 내 동생이 내 일기장을 보고 있어요. 그때 손님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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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그래? 화난 일 있니? 그런 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밌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짜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손님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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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주임새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할 때 자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기쁨입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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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입니다. 울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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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분노입니다. 일기장 기억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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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짜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배워봤습니다. 이거 역시 2번씩만 한번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정 표현 연습 영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좀 순서각과 넘어가서 다시 호흡 발성 발음 연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발성, 발음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호흡은 연극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우린 평소에 숨을 쉴 때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중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로 호흡하는 겁니다. 자, 어깨는 그대로 두고 자기 배꼽을 찾아보세요. 배꼽 및 3cm가 단련입니다. 여기가 왔다 갔다 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여기를 느끼면서 배 힘을 주면서 목소리가 최대한 크게 발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배가 조금 단단해지게 느껴지나요? 호흡을 하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 아니고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자, 그냥 가, 거, 겨가 아니라 입을 최대한 벌리고 가, 따라하세요.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자꾸 하다 보면 연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말고 나를 한번 해볼까요? 나, 냐, 너, 여, 노, 요, 유, 느, 니. 잘 되면 제일 끝에 있는 하를 한번 해볼까요? 하, 샤, 혀, 호, 조.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영상을 올리실 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과제 제시 후에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배들렛에 과제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은 학생들이 1차 탑재 후에 교사와 친구들의 댓글을 보고 2차까지 탑재하도록 하여 발전된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와 수강부로는 교육연극 활동을 규划했습니다. 교육연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연극이 교실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인물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극단원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연극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놀이 및 신체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극 교육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연극 단원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극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학년 2학기는 연극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경험을 즉흥으로 표현할 수 있다. 6학년 1학기는 경험을 살려 극본을 쓸 수 있다. 6학년 2학기는 극본을 읽고 연극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연극 지도의 순서는 각 학년별로, 학기별로 준비, 실현, 연습, 준비, 연습, 실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을 지도하기에는 학생들 간의 친밀도나 연극 경험 차이로 인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단계별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교육 연극놀이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에는 박수 게임, 집중 게임, 실내 게임 등이 있습니다. 제 발표를 보시고 연극을 지도해야 되는데 레크리에이션까지 배워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크리에이션은 대부분의 쌤들께서 알고 계시거나 짧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박수 게임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기차, 빨래 박수도 좋습니다. 집중 게임은 오늘 제가 수업 전 활동으로 했던 손 수색이나 문지르기, 두드리기, 양손 가위바위보 등의 게임이 있습니다. 실내 게임으로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사람들도 알고 있는 웅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신문지 위에 여러 명이 올라서는 신문지 게임 등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교육 연극놀이는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이 활동했던 거울놀이와 칠근놀이 있고 긴막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마술봉놀이 등이 있습니다. 거울놀이는 수업에 보셨듯이 한 명은 사람이 되고 한 명이 거울이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거울이 된 사람이 따라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교육 연극놀이입니다. 칠근극은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이 먼저 대사를 합니다. 그 뒤에 대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결정되어서 대사가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마술봉놀이는 긴 막대기에 그 모양의 짝대기만 하나 있으면은 학생들의 연기에 의해서 저게 야구 방망이인지 젓가락인지 시솔인지 결정되는 놀이입니다.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 힘드시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간단한 검색도 하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놀이들입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극본을 읽거나 몸짓으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전에 복식호흡과 발성, 발음 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배로 호흡하는 것으로 발성, 발음을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임은 말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벽짓기, 바나나 먹기, 풍선 불기 등의 쉬운 활동부터 실과 바늘, 에스컬레이터 타기 등 어려운 활동 순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는 대사와 함께 주로 손을 이용해서 몸을 표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대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현 단계입니다. 실현 단계에서는 동작선, 곧 배우의 동선을 지도합니다. 이때 바른 자세와 자신의 정면 보여주기, 뒷사람 가리지 않기, 이동하면서 대사하기 등도 지도합니다. 다음은 연기 구역별 힘의 비중입니다. 이것을 보고 움직이라고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자신의 대사나 역할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1번 위치에서는 중요 인물이 서 있거나 인물들이 극적 대사를 주로 하며 8번과 9번 위치에서는 독백이나 반백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무대와 의상, 음향, 조명, 소품 등이 첨가된다면
훨씬 더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러움하시구려. 여봐라, 어서 저 토끼를 묶어라. 예! 잠깐! 뭐? 어서 저 토끼를 묶어라. 예! 잠깐! 같이 서서 분명히 안 언니 배 돌리고 아니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봐. 오랫동안 앓고 있던데 내가 이야기의 양말을 듣고 딴 말인가? 이러다가는 정말 그늘 치겠고요. 마용 여장군. 너무 그래서 저는 복귀의 말에는 미스부적인 부분이 없지 않사오나 자라와 함께 줄여보네요. 다른 자세 인사.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학예에 들어간 연극 발표 시에는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연극을 하겠지만 반에서 학생들끼리 연극을 할 때에는 스태프분은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소품도 꼭 필요하고 간단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마임으로 연기하는 것이 연극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국어과 지도서에 있는 각 학년 45%를 살펴보면 준비 연습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첨가해 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소개 및 전략 안내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후 수업 토크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수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연극 무대에서 서시고 연출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수업 속에 잘 드러나는 그런 수업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지금 시간이 3시 11분, 네, 13분이면 25분까지 될까요? 네. 예, 3시 25분부터 국어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고 나중에 3시 25분에 다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도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일 마지막 수업 토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명진초등학교 김태환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진초등학교 교사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극놀이로 시작하는 국어 수업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민수 부장님 수업 잘 보셨습니까? 김민수 부장님 수업이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이제 대본 읽어보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즉흥극으로 이제 점점 심화하는 단계로 연극 수업을 구성을 해주셨죠. 그리고 처음 방법 알아보기 부분은 이제 거꾸로 학습 방법으로 집에서 먼저 학습한 것을 교실에서 다시 피드백하고 거기서 점점 심화해 나가는 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보면서 대본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마지막 심화 단계에서 이제 장면만 주었는데도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동선을 만들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교실에서 이제 연극 수업을 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좀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행동을 잘 못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제 연극 수업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일단 제 성향상 좀 외향적이거나 좀 그런 사람이 아니기에 더군다나 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연극 교육이 연극 단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상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김민수 부장님처럼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극놀이로 시작하는 국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춤이나 노래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노래방 같은 것들도 되게 싫어하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총학생회장을 옛날에 했었는데 제 빼고 이제 제가 먼저 회의하고 집에 가면 지그들끼리 막 노래방 가고 그걸 1년 동안 저한테 속였더라고요. 제가 워낙 싫어하는 걸 아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제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라고 하니까 그 남자 동기였는데 콜라텍을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래서 기억은 나십니까? 콜라텍? 네. 근데 저는 춤추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정말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성향상 저만 이런 성향이 있으신 거는 아니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 때는 아무래도 감정을 드러낸다,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보다는 줄을 잘 맞추고 조용하게 수업하고 선생님이 판서해 주시는 수업을 그대로 예쁘게 받아줬고 그것을 암기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연극 수업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연극 수업에 자신이 없고 많이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재밌게 연극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했던 시행착오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연극 수업하시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나중에 연극 강사님이 오시겠지? 그분에게 좀 맡기면 되지 않을까? 나는 좀 외향적이지 않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수업까지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사실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성향상 좀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이나 조용한 친구들도 많고 그럼 그런 친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 놀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부담을 느꼈을 때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정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점점 더 잘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재미, 몰입, 유능감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하기에 불편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 수업을 하니까 직접 바로 하기에는 좀 뭔가 부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표현을 멋지게 하고 잘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책 읽기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함께 들어온 독서단원이랑 연극단원을 좀 같이 해보면 그나마 좀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어렵게 할 수 있는 영역과 같이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과 함께 놀이로 시작하는 연극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독서단원과 연극단원을 연계를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표현을 좀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끄럼 좀 덜 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9년도에 했던 그 활동 체계표입니다. 저는 일단 2019년도에 그러니까 책을 원래 한 학기 한 권 읽기지만 저는 3권을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처음이니까 좀 한 번이라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투성이 제야, 그리고 그때 나누면 비겁했을까, 방관자라는 총 3권의 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맨 첫 차시에, 그러니까 독서활동 첫 번째 일투성이 제야 부분에서 연극놀이를 넣었어요.
총 5차시에 달하는 연극놀이를 하고 이제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을 이제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그때 나는 왜 비겁했을까? 여기서는 3차시 정도로 독서 전 활동으로 연극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에도 교육 연극을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방관자 세 번째 독서 활동에서는 연극놀이는 이제 충분하게 했으니까 마지막에 8차시, 16차시에서 24차시까지 연극 공연을 한번 준비해보는 형식으로 저는 연극 교육이랑 독서 교육을 같이 이제 연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연극 놀이를 적응하는 방안에서도 처음에는 놀이랑 즉흥극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극 놀이 할 때는 즉흥극이랑 역할극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5, 6학년 국어과 지도서를 받아보니까 연극의 이제 단계라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놀이, 즉흥극, 역할극, 연극 이렇게 진행이 되길래 아 그렇다면 놀이부터 즉흥극, 역할극 순서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투성이 제야의 교육계획표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국어과 성취 기준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큰 묶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 성취 기준을 제가 재구조화해서 여기 보이는 2개의 성취 기준 좀 묶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의 토론하기, 그 다음에 요약하기, 주제 찾기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묶어놨었는데 올해도 이제 성취 기준 재구조화 부분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소회로는 이런 성취 기준 재구조화가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요약하고 주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엔 평가 요소는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경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그냥 성취 기준을 있는 대로 쭉쭉 풀어가지고 이 독서 활동과 연극 활동을 연계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일투성이 제야를 이제 읽을 때는 처음에 요만큼, 요 P라고 적힌 게 플레이라고 해서 연극 활동의 앞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장어 일생부터 우리들의 이야기로 짧은 극 만들기를 독서 전 활동으로 했었고, 독서 후에는 이제 정지 장면을 처음으로 해보았어요. 바로 정지 장면을 만들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거나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걸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활동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 기법을 독서 활동에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독서전의 5차시 동안 요 총 12개인가요? 이 정도, 사진이 12개지 실제 활동은 9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간의 협동심도 기르고, 그리고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극이 고학년 있지 않습니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끼리 손도 좀 안 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막 밖으로 외향적으로 표현 안 하려 하고 체육 같은 것들도 잘 안 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이 가상적 상황에서 좀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 세상을 좀 배우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적합한 언어 사용과 행동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배움 활동을 좀 하기를 원했어요. 즉, 이 연극놀이는 연극놀이 자체도 좀 중요했지만 독서 활동에서 교육 연극 활동을 접목시킬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몰입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한 약간 수단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를 기울여 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요 강당인데요.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요. 선생님이 반원으로 동그랗게 있으면 몇 명을 이렇게 찝어줍니다. 찝어주면 소리를 내지 말고 최대한 얘 가까이 가라고 해요. 근데 강당이 아무래도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세 발짝을 움직여라 라고 하면 이 곳곳에서 소리가 날 거고, 그럼 이 아이는 여기 술래는 딱
찝어요. 방향을 찝는데 그 방향에 아이가 있으면 얘는 아웃. 그리고 끝까지 와서 얘를 터치하면 이제 순례를 바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네킹 표현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명은 마네킹이 되고 한 명은 그 마네킹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네킹의 표현이 엄마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한 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탁 하고 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아이를 잘 보시면 겹치는 아이인데, 이때는 요 태연이라는 아이가 이제 마네킹이었고 이 옆에 이 아이가 마네킹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좀 장난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는 마네킹 표현의 주제가 사물이었는데, 여기 있는 태연이가 이제 복수를 한답시고 상대방 아이를 사물 중에서 어떤 사물로 만들었느냐, 이 변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변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또 말을 하게 시켰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라고 하고 좀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아이들이 친숙한 대상인 엄마나 혹은 친숙한 사물 등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서 이 표현하는 것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야기로 짧은 극 만들기, 뭐 시장을 주제로 만들어 보고 학원을 주제로 만들어 보고 학교를 주제로 만들어 보고 뭐 마트를 주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뭐 여긴 사진이라서 뭐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뭐하니라고 하니까 마트 앞에 가다 보면 그 바람으로 불어넣는 인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형들 이제 둘이서 크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지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도가 쉽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고리풀기 놀이야 너무나 잘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짝으로 하고 나중엔 반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이들끼리 너무 이렇게 좀 수줍어하고 남자 여자 아이들끼리 좀 손도 안 잡으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닐장갑 정도는 끼고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박수 보내기 놀이는 발과 손을 크게 하면서 쫙 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정확하게 크게 동작을 안 하면 동그랗게 원이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누구한테 박수를 보내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수를 크게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게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행동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 형성의 기준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이든 많이 할수록 강화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총 5시간 동안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연극놀이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소감 한번 보시면 여기 숫자 박수 보내기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는데요. 친구를 분명히 보고 움직임을 크게 하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되지 않아서 동작을 크게 하고 시선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어요 라고 했고요. 귀를 기울여 놀이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가리고 술래가 되었을 때는 친구가 내 앞에 보물을 가져가서 게임이 끝날까 봐 정말 공기의 흐름까지 체크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감을 깨우고 감각을 정말 민감하게 여기게 하는 활동들이었고요. 뭐 마네킹 표현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엄마를 표현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 후라이라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서 활동이나 연극 활동이 좋은 점은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과 활동에서는 사실 교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그 교과 내용을 익히고 반복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서 활동이나 연극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많이 표현하고 그 표현한 부분에서 수용받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이가 조금 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과정을 좀 옆에서 지켜본 게 저는 되게 좀 뭉클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 저를 혼내는 엄마 모습을 표현했어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도록 마네킹을 만들었어요. 저는 화장하고 있는 엄마를 표현했어요. 해서 마네킹 역할을 했던 학생의 내면의 소리를 내보니까 야, 니도 빨리 나갈 준비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네킹 표현하기랑 내면의 목소리 활동을 좀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후 활동에서는 이제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4단계로 이야기를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모든 별로 하나의 정지 장면으로 만들어 보고 이게 어떤 정지 장면인지 맞춰 보는 게임 활동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우리 모두는 할머니가 끄는 수레 역할을 맡았는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처럼 처음에 읽었던 독서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책 그때 나는 왜 비겁했을까는 1차 시에서 3차 시까지 이렇게 연극 놀이를 했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은 요 과정 중심 평가 활동이었습니다. 독서 활동은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교육 과정을 선생님이 다 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을 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성취 기준에 맞는 수행 활동을 만들고 그 수행 활동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수행 활동을 몇 개만 딱 정해주시면 독서 전중 후 언제든 그 수행 활동을 넣어보고 그리고 한차 시에 여러 가지 수행 활동을 조립해보고 그리고 한차 시에 과정 중심 평가를 마련해보는 과정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놀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즉흥극과 역할극에 좀 초점을 두었는데 아무래도 그 독서 활동에서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 추리, 감정적 추론 같은 부분 그리고 공감 활동 부분에서 좀 많이 초점이 가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극놀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주, 조개, 볼과사리 아시죠? 한 명은 진주가 되고 양쪽에 두 명은 조개가 되어서 이렇게 있다가 한 명 술래가 되고요. 이 술래가 진주라고 하면 안에 있는 진주끼리 자리를 바꾸고 바꾼 자리에 술래가 들어갑니다. 밖에 있는 술래가 조개라고 하면 밖에 있는 둘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진주를 이렇게 머금어야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불가사리 하면 전부 싹 다 바꾸고 이것도 아이들이 좀 되게 좋아했던 놀이들이고요. 알병아리 닭은 알에서 시작해서 병아리, 닭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는 활동인데 그럼 너희들 알은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하면 이제 쪼그려 앉아서 동그랗게 말려있는 모습으로 할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어떻게 표현할래? 하면 날개가 작으니까 팔을 몸에 붙이고 이렇게 날갯짓을 해볼래요? 라고 하고요. 닭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볕이 있으니까 왼손으로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꼬리를 표현할래요. 어떻게 소리 낼래? 알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알랄랄랄 할래요. 그럼 병아리는 삐약삐약 할래요. 닭은 꽃기호 할래요.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알끼리 이기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끼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닭이 이렇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냐라고 하면 이게 신체 표현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하다 보면 특히나 제가 맡았던 이때 아이들이 정말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었거든요. 자기 표현이 거의 없고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표현이 좀 자연스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잘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른 걸로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꽃이 잠들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폰을 합니다. 이렇게 과제만 딱 던져주면 아이들이 순간순간 재밌게 해요. 무궁화 꽃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독서 중 활동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랑 이 가치 수익성 활동을 진행했는데 가치 수익성 활동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서보게 하는 활동으로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서보게 하는 활동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 말하기는 제가 교육 연극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인데 하나 이렇게 저는 실로폰을 치고 어깨에 대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 정해서 독서 활동 보통 1, 2학기를 하면 30차씩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약속해서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꽤 이렇게 멋지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표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작은 연극 공연하기를 했는데요. 이 내면의 목소리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이제 작은 연극 공연하기를 진행했을 때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이제 한 단원에서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할 때 사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차시를 나누고 그 차시에서 몇 페이지에서 책의 몇 페이지까지 읽는다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차시, 9차시에서 읽을 부분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대본으로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너희 모두면 니는 뭐 할래, 니는 뭐 할래 이렇게 만들어서 팀별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여기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애들이 서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들입니다. 하다 보면 한 아이는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요 둘이는 붙어 있고 얘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연극을 하다가 제가 멈춰라고 하고요. 너는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니? 혹은 너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하고 자기들끼리 시선을 마주보고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칭찬을 해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그러니까 정말 그 감정들을 몸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언어로 잘 표현했을 때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이제 내면의 목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소시오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한 5개 정도 주고 가운데 있는 인물과 나라면 이 인물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가장 친하면 붙어 있고 가장 뭐 싫으면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것도 아이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안에 앉아 있는 아이가 여기는 사실 라스라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전학을 와서 정말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합니다. 기괴한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그 기괴한 행동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뒤로 갔는데 어떤 남자아이는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왔냐라고 하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말해볼까?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친구 뭔가 재밌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아이가 이 연극 활동 안에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알고 보니까 에릭과 정말 성격이 비슷한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나중에 연극 대학 정하는 데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핫시팅 활동 같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는 이 과정들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연극 놀이와 그리고 독서 전에 했던 연극 놀이 그리고 독서 중에 했던 다양한 교육 연극 활동 그리고 독서 후에 했던 연극 활동들을 이렇게 쭉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정말 멋진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와 교육 활동의 연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놀이로 시작하면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좀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연극 수업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처럼 좀 내향적인 선생님 계시다면 한번 독서 활동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태환 선생님께서 학생을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독서와 연극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짜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참 감동을 받았는데 예, 아마 김태환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2021학년도 국어과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어과 수업 토크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과 심상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교대 국어교육과에 있는 심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극놀이로 시작하는 국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태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진 초등학교 교사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6학년 국어과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공개해 주신 김민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김민수입니다. 저는 협의 진행을 맡은 광일초 옥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토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토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성상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유튜브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자문위원이신 심상교 교수님께서 지도 조언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국어 수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질문은 수업 토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받은 사전 질문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민수 선생님께 드릴 만한 질문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현장에서 연극을 경험하지 못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교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처음 접하고 연기를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연극을 지도할 때 교사와 학생 모두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연극 지도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연극을 경험하고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문 배우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은 교실이라는 무대 위, 학생이라는 관객 앞에서 매일 연극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극 지도는 어렵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나 교육연극 놀이는 연극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자연스럽게 표현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서 남들 앞에서 대사를 하며 연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도 요약하면 첫째,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학급에 맞게 선생님들의 조건에 맞게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거울놀이나 정지장 만들기, 얼음땡 등의 쉬운 연극놀이를 통해서 조금씩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가진 게 느껴진다면 마술봉놀이나 즉흥극 등 조금 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넷째, 대사가 몇 개 없는 극본을 제공하여 모두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총극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 연극을 통해서 연극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극 체험이나 연극 교육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달, 한 학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즐겁게 연극을 체험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결국에는 김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함께하는 그런 연극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이번에 김태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예전부터 독서 교육과 연극 교육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책을 읽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 각자 몇 시간 책을 읽고 중간에 학습지 몇 개 물리고 수업 마지막에 편지 쓰기 같은 활동을 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수업과 연극 수업을 같이 간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독서단원 수업이 그리고 연극단원 수업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재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교과서처럼 교과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도서처럼 지도안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행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전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부담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막막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작은 저는 성취 기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연극 수업이나 독서 수업을 하실 때 성취 기준을 연계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을 연계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수업 과정은 배움이 일어나는 활동과 배움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한 시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배움을 확인하는 활동이 과정 중심 평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성취 기준을 각각의 수행 활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수행 활동을 어떻게 독서 수업에, 연극 수업에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것에서 첫 번째 길을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죠. 거기도 보면 학교와 지역교과의 지역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독서단원이나 연극단원 그리고 도덕교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덕수업처럼 아무래도 교과서는 점점 더 자유로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독서교육이 가장 창의적으로, 그리고 독서교육과 연극교육을 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선생님들의 빛깔이 정말 잘 드러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에 맞는 각각의 수행활동 전문가가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서 수업 전에 할 수 있는 연극놀이 3개, 저는 쥐와 고양이, 숫자 쓰기, 그리고 마네킹 만들기, 이 정도가 좋았거든요. 여러 개 다 해보고 나니까 저한테 맞는 활동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수업 중에 후에 할 수 있는 연극 활동 중에서는 저가 제일 효과적이고 맞았던 거는 정지장면이랑 내면의 목소리랑 하시팅, 그리고 모노큐, 이 정도 활동이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각자 맞으시는 그런 수행 활동을 점점 더 많이 만드신다면 조금 더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독서 수업 또 연극 수업 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재미만 추구하는 약간 그런 수업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배움의 기준, 교육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성취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취 기준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모아서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을 잘 하면 그게 아마 멋진 독서 수업, 연극 수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현재 국어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연극은 일반적인 연극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고 그에 따른 지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교육연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극과 연극은 공통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하다 보면
어느 게 더 나으냐 못하느냐 이런 걸 구분을 지으려는 시도가 종종 생기는 걸 봅니다. 제가 차이점을 설명드리는데 변별성만을 설명드리는 거지 교회 연극이 더 낫다, 연극이 더 못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니까 그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가 중요한데, 예술적 완성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연극, 교육의 목적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교육 연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연극의 교육적 목적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느 걸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라는 가수 공연을 하나의 대본이라고 보고 그 대본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연을 따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점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잘하는 훌륭한 가수의 흉내를 내는 것은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꼭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화를 생각하고 소통하고 인성함양, 교육적 목적, 이걸 또 교과목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하는 게 교육 연극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극을 만들기 위한 활동 안에서도 소통과 인성함양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연극은 그 예술적 완성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극 공연 준비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 연극을 하면서 표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력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육연극은 그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인간의 삶 전 과정에 관계하기 때문에 교육연극은 다양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연극은 연기를 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극은 1차적으로 보는 연극이 아니라 하는 연극입니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잘된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미적 쾌감도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생기는 미적 쾌감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연극은 자기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사례에서는 교육연극을 하고 집에 돌아간 아이가, 교육연극은 한 조가 발표할 때 뭐 10초 할 수도 있고 1분 할 수도 있고 아주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간 아이가 학교에서 한 30분짜리 연극의 주인공 활동을 한 것처럼 집에 얘기하는 사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연극은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퇴자나 유아, 유치원, 그리고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 활동도 교육적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극은 1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 수업 같은 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부는 인터넷을 통한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게 많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어요. 2000년경에도 이런 방식의 수업이 앞으로 일반화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그때 예측할 때는 전자산업이 초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상황이 만들어질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예상할 때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 와서 노는데 막무가내 놀 수 없고 어느 정도 룰 아래서 놀아야 되는데 그 놀 때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교육연극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연극은 자연스러운 그 학교의 수업 방식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교육연극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차는 걸 즐기다가도 결국에는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연극을 하다가 다시 연극으로 넘어가고 또 연극을 요즘은 준비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표현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또 교육연극을 준비 과정에서 우리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순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 상으로 들어온 사전 질문 중에서 영상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초등학교 교사 권희주입니다. 단원 지도 계획을 보면 연극을 하여 무대에 공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극의 경우 1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반에는 20명 남짓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20명이 모두 무대에 올라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한 반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이거나 표현력이 좋은 학생의 경우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소극적이거나 또는 이런 표현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힘들어하곤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그동안 이제 무대 연극 연출을 계속 학생들과 해오신 김희준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연을 할 때, 또 연극 지도를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 공개에서 사용한 극본에는 대사 없는 역까지 포함해서 총 등장인물이 17명입니다. 6학년 2학기에 있는 교과서에는 샬럿의 거미줄에는 14개의 역할이 있으며 심지어 배낭을 맨 노인에는 5개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현재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있으며 30명이 넘는 학급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같은 연극을 2팀이나 3팀, 총합되면 4팀이 됩니다.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대본 독해와 내용 파악, 배역 선정 등은 다 같이 모여서 하고요. 2차 독해, 그 다음에 동선, 그 다음에 동작선 등은 팀을 나누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교사가 좀 여러 팀을 다니면서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팀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공연도 보면서 자신의 연기를 반성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객과 배우를 오가면서 색다른 흥미를 느끼며 연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이라는 게 학생들이 이제 공연을 멋지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의 공연을 보면서 또 배움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김윤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실시하시면 학급에서 아마 좋은 힌트를 얻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1부는 등교, 1부는 원격 수업을 할 때 연극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의 수업 사례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수업 사례가 있다고 방금 제가 여쭤보니까 하시네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이렇게 본교 학생들이 저희 반에 이제 한 4명 정도가 집에서 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제 실제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학생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줌으로 있는 학생들은 줌만의 학생들이 모듈을 만들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듈을 만들어서 그 줌에서 소회실 안에서 학생들이 배역을 선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그
그 오프라인에 이제 등교한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모듈을 만들어서 연습을 합니다. 발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건이 된다면은 학교에 와서 연습한 사항들을 학교에 와서 발표하면 되고요. 도저히 그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줌 안에서 발표하는 것을 다 같이 오프라인 등교한 학생들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저도 그 연극 공연을 이제 요즘 못 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공연하시는 그런 극단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학생들도 약간 그런 오프라인에서 한정짓지 않고 온라인으로서 학생들끼리 만나서 이제 공연을 보여주고 공연을 보면서 또 거기서 뭐 댓글을 남겨주고 뭐 그런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실제로 김윤수 스님께서는 실제로 그 수업을 경험하셨던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었는데요. 예. 연극 지도 시 참고할 도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건 아무래도 그 김태환 선생님께서 그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연극 관련된 도서를 많이 검색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가장 인상 깊었던 좋은 도서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서는 사실 책은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읽었고 네. 그 연수가 땡땡 혹시 말을 해도 됩니까? 네네. 네, 그 연수원에서 있던 독서 교육과 연극 교육을 융합한 그 연수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극놀이 하는 데는 참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드라마 기법으로 이제 저도 지금 갑자기 정말 실시간 답변이라서 지금 갑자기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면 나중에라도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기법으로 교육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네네 말씀 부탁. 예, 제가 추가로 이번 수업을 하면서 참고 자료로 썼던 그 도서 중에서 소꿉놀이란 분들이 만든 우리가 만드는 경연극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안민수라는 분이 쓴 연출의 기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연극이나 연극을 치면은 또 관련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연극교육, 연극 수업 관련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연극단을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제 숨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책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연극 또는 연극교육, 연극 수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도서가 있으니까 네, 그 중에 댓글이라든지 별점 이런 거 보시면 그것도 아마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를 했다가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 수업한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교육연극 수업 사례 중에서 아까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로 또 기억 남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본 교육연극 수업 사례 중에서 좋았던 건 아주 많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실제로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나무도 되고 주변 사물도 되는 그런 인간으로 꼭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장치로도 등장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색깔 교육을 할 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색 또는 희망하면 떠오르는 색 이런 식을 연극적 상황으로 꾸며서 하는 그 수업도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방식도 많이들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20명 아이들한테 다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른들은 그냥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안 들리는 소리도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상상력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만들어냈듯이 이제 교육 연구도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연구하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또 고민들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유용한 팁들을 답변으로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 제일 위에 워크숍 운영 설문조사 링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링크를 클릭하시어 설문조사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참여하고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과를 사랑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끝으로 자문위원이신 심상효 교수님께서 지도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10개월 동안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과 관련된 또는 블렌디드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오늘 발표 또한 앞으로 수업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얘기 중에 뭐 현재도 유효한 얘기지만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정신으로 한다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사고작용이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신을 중시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와서 예술 철학의 흐름은 몸을 중시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접촉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사람이 소리 듣는 것도 접촉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은 이론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몸의 접촉과 관련된 그 예술적 흐름이 인간의 지성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예언처럼 했던 얘기가 됐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을 팬데믹 상황을 모르고 했는데 지금 거기 잘 적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수업 방식을 오늘 그 쌤들한테 알려준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많이 유효한 방법일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보급되고 많은 쌤들이 이 교육연극을 현장에서 수업하면 아이들이 떠들고 소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아이들과 친해져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무한 상상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짜 블렌디드 러닝이 되면서 이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교육 영역 중에서 서로 어울려서 같이 놀고 같이 연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띤 협의를 하다 보니 어느새 블렌디드 러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워크숍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설문조사 그 링크에 댓글창 제일 위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아주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들었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교실 수업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 수업을 더 알차게 진행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소스들이 좋은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국어과 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